토트넘은 에버턴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과 정신 생활이 불안정한 선수와의 이적건으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적 시장의 드라마틱한 전환점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에버턴과 도전적인 조건으로 델리 알리의 거래를 이미 체결한 파트너가 이제 금융 폭풍 속에서 휘청거리면서 큰 손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에버턴이 프리미어 리그로부터 무거운 처벌을 받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재정적 불안정에 맞서야 하는 운명의 게임이며 양 클럽을 혼란 속에서 긴장된 협상으로 밀어넣고 탈출구를 찾게 합니다. 델레 알리, 26세. 한때 영국 축구의 가장 뛰어난 재능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명확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후 자신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토트넘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에버턴과 계약을 맺은 알리는 만약 20경기에 출전한다면 1,0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리는 구디슨 파크 홈팀에서 13경기를 뛰었으며 만약 그가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한다면 에버턴은 추가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며 계약의 다른 조항에 따라 이는 최대 4,000만 파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미디어는 화요일 한국 시간 에버턴이 현재 토트넘과의 이적 당시 서명했던 옵션 조건에 대한 재협상 과정에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델레 알리를 다시 팀에 복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버턴이 토트넘과 알리의 1,000만 파운드, 약 162억 원, 가치의 출전 조항에 대해 재협상하는 과정에 있다. 에버턴의 션다이치 감독은 알리가 팀에 다시 합류하기를 원한다. 에버턴은 지난해 1월 알리와 자유계약 선수로 계약을 맺었다. 토트넘과의 계약 당시 에버턴은 이적료 없이 그를 영입하고 추가 선택권을 두었다. 20경기 출전 시 에버턴은 토트넘에 앞서 말한 1,000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이 조항 외에도 에버턴은 다른 선택권에 대해 최대 4,000만 파운드, 약 650억 원까지 위험을 부담한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13경기를 뛴 알리가 다시 돌아와 국내 리그에서 계속 경기를 뛴다면 에버턴은 추가 이적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첫 20회 출전에 대한 이적료가 있고 그 이후 출전할 때마다 이적료는 4,000만 파운드까지 치솟을 수 있다. 에버턴은 재정 공정 법규와 12점 감점 위기에 처한 복잡한 내부 상황으로 인해 추가적인 1,000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싶지 않아 토트넘과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클럽 주인에게 알리를 추천하며 그를 영입했으나 알리는 계속해서 기복을 겪고 있다. 이적 후 2021-22 시즌에 에버턴을 위해 11경기에 출전했고 2022-23 시즌에는 3경기만 뛰었다. 8월 말에는 터키의 유명한 베식타시 팀으로 임대되어 15경기에 정식으로 출전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작업 태도 문제는 현지에서도 계속되었다. 베식타시 팀의 세놀 귄네스 감독이 알리의 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소동이 있었다. 알리는 터키에서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그는 축구 전설 게리 네빌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불행한 어린 시절, 입양, 그리고 최근 수면제 중독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알리가 MK 단즈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2015년의 하부리그에서 발굴된 총알 스타로 떠오른 그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한때 해리 케인, 손흥민,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BAM 전술을 구성했던 알리는 현재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19-20 시즌부터 포체티노 감독이 팀을 떠난 후 알리의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를 잇는 조세 무리뉴 감독은 그의 훈련 태도와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미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알리는 이번 시즌 에버턴에서 베식타시로의 임대 계약이 끝난 후 한 경기도 뛰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는 사타구니 부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이치 감독은 2023-24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브라이튼 앤드 호브 알비온과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알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막 훈련장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좋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좋은 상태에 있다. 물론 부상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말했다. 에버턴이 토트넘과 어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언론은 제버턴의 케빈 테럴 감독이 토트넘과의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구성 계획에는 1,000만 파운드를 지불할 게임 수를 늘리거나 그 금액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적인 질문은 토트넘에서 에버턴에 대한 관대함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프리미어 리그 우승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토트넘 하스퍼가 갑작스럽게 내부 분열의 조짐을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축구에서 단합과 팀워크가 승리로 이끄는 열쇠인데 일부 선수들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판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인물은 바로 제임스 매디슨으로 사랑받으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팀의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탁월한 경기력을 칭찬하지만 축구 팬들 사이에서 매디슨이 개인 기록 중심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공격을 혼자 마무리 지으려고 하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는 대신 자주 개인적인 플레이를 선택합니다. 특히 프리킥 상황이나 중요한 득점 기회에서 매디슨은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동료들이 더 나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구체적 사례는 그가 손흥민의 득점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토트넘 팬 커뮤니티는 이를 어리석은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저하지 않고 묘사했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복권은 이야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디슨이 지배하고 있는 미드필드 라인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가 자리를 양보하는 데 주저하는 것 같지만 한 팀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수 간의 호흡과 연결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벤탄쿠르와의 호흡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팀의 주장인 손흥민이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하고 팀의 단합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매디슨이 팀 내 분란의 씨앗으로 나타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페널티킥을 누가 맞게 될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디슨은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듯이 그러한 행동이 믿을 수 없는 컨디션을 보이고 그런 기회에 합당한 손흥민으로부터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들과 전문가들은 팀의 단결이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개인적 문제들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의 이상을 흐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축구 역사는 재능 있는 선수들을 많이 목격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경기장에서의 이기적인 행동으로도 유명하며 이러한 행동들은 종종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논란이 많은 경력을 가진 프랑스의 니콜라 아넬카를 들 수 있습니다. 아넬카는 개인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협력적이지 않은 태도로 인해 종종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10년 월드컵에서 감독 레이몬드 도메네크와의 충돌로 인해 조기에 귀국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은 아넬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것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불만을 촉발시켜 프랑스가 대회에서 참담한 탈락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선수 웨슬리 스네이더는 인터 밀란과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할 당시 자신의 이기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플레이 메이킹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개인 해결책을 선택하여 동료 선수들과 팬들로부터의 신뢰와 존중을 잃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언론의 시대에서 마리오 발로텔리와 같은 선수들은 팀의 이익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언론과 팬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재능은 결코 의심받지 않았지만 그라운드 안팎에서의 비전문적인 행동은 그가 최고의 클럽에서 뛰는 기회를 잃고 그의 커리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디슨의 경우 아직 더 큰 문제가 발전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일 뿐이지만 선수들의 과거로부터의 교훈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클럽은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적시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는 클럽의 명성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토트넘 풋볼 클럽이 늘 그랬듯 눈부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준비를 점차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한국 시간으로 최근 2일에 각 팀의 주요 선수들과 감독들에 대한 주목할 만한 명단을 공식 홈페이지와 다른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글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이를 통해 각 팀의 업적을 기록하여 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그들의 의지를 알리는 일입니다. 감독상 후보 명단에는 잘 알려진 4명의 감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스날 풋볼 클럽의 지도자인 미켈 아르테타, 아스톤 빌라 FC의 우나이 에메리, 그리고 리버풀 FC의 위르겐 클롭,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트넘 풋볼 클럽의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까지 간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상 후보에는 총 6명의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더글라스 루이즈를 비롯하여 브라이튼의 브라이언 음베모, 울버햄튼의 페드로 네투, 아스널의 데클란 라이스, 그리고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리고 푸짐한 라인업을 완성하는 마지막 후보로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까지 올려진 6명의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토트넘이 보여줄 전설적인 경기력은 프리미어리그의 전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토트넘은 국제적인 축구계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긍지를 보여주고자 이번 수상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3회 연속 이달의 감독상과 선수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 비록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책임 감독으로 부임한 지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지휘 아래에서 팀은 이전 감독들과는 차별화된 뛰어난 공격적인 축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한층 더 역동적인 축구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공격적인 축구 지휘 능력은 손흥민과 신입생 제임스 매디슨을 중심으로 한 그의 공격력을 선보이며 그로 인해 팀의 방어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서 또다시 감독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데뷔 시즌에 개인적인 뛰어난 성과를 입증하며 2회 연속 감독상 수상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데 성공하였다. 그의 다음 목표는 2016에서 17 시즌 안토니오 콘테, 2017에서 18 시즌 펩 과르디올라, 그리고 2019에서 20 시즌 클롭 등 이들 감독에 이어 감독상을 3회 연속 수상하는 것이다. 또한 토트넘은 선수상도 3회 연속으로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과거 8월에는 메이슨이, 9월에는 손흥민이 각각 이달의 선수상 트로피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공격수가 아닌 그러나 그 가치가 결코 덜하지 않은 수비수인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후보에 뽑혔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백수에서도 안정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프리미어리그의 장대한 역사에서 어떠한 팀도 감독상과 선수상을 동시에 3회 연속하여 수상한 적은 없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기대하며 정해진 시간, 영국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9시까지 이루어지는 투표에 기대의 눈빛을 띠며 토트넘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